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탈색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배울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이민의 경제학, 그래서 노동이 이동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이제 잉여인데, 과연 잉여했을 때 가격 차별을 통한 잉여에서 누가 이득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절대 우위, 비교 우위,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그러니까 절대 생산비설, 비교 생산비설을 가지고 어떤 나라, 각 양국이 어떤 재화를 수출 수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핵심 역량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요. 기업이 해외에 나갈 때, 특히 이제 해외 직접 투자할 때 핵심 역량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유는 이제 기업은 해외에 나가게 되면 현지에 있는 기업보다 훨씬 더 좀 이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죠. 왜냐하면 현지국은 뭐 같은 언어도 쓰고 오랫동안 현지에서 사업을 해왔고 뭐 경영, 뭐 영업 다 해왔기 때문에 새롭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경쟁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을 때 그 현지 기업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단어가 바로 핵심 역량 코어 컨피던스라는 표현을 쓰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제 교차 탄력성.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탄력성이라는 이 내용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에 대한 소득 탄력성, 그리고 이제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은 바로 대체제와 보완제 사이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1번 첫 번째 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핵심 역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가 방금 간단하게 설명했듯이 여러분들 핵심 역량은 해외에 나갔을 때 그렇죠. 뭔가 획기적으로 이제 우위에 설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겠죠. 기술일 수도 있고 자본일 수도 있고 뭐 노하우, 뭐 인적 자원 관련 기술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뭐 특허권, 다양한 이런 것들이 다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번 핵심 역량이란 지속적 경쟁 우위 창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원 혹은 역량을 말한다. 정확한 표현이죠. 두 번째, 핵심 역량을 성공적으로 축적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의 내부화가 필요하기도 하다. 내부란 거 뭐냐면 밖에서 빌려 쓰지 않고 내 스스로 만들어 쓰거나 내 안의 자원을 함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바로 내부화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핵심 역량은 쉽게 모방되지 않는다. 쉽게 모방된다면 그것은 나만의 핵심 역량이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핵심 역량은 모든 기업에 존재한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답이 아니죠. 왜? 경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무엇이 다른 기업이 다 갖고 있으면 그 나만의 핵심 역량을 할 수 없겠죠. 그 핵심 역량은 모든 기업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수한 상황.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자동차 기술 이런 것들은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독특한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핵심 역량은 오랜 기간 동안 그렇죠. 꾸준하게 조금씩 축적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축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답 4번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역량에 대한 정의 그리고 1번, 2번, 3번, 5번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A국과 B국이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 자동차하고 옷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첫 번째 이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생산량인지 투입 요소의 크기인지를 빨리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생산량이면 숫자가 큰 게 좋은 거고요. 투입 요소, 즉 여기서는 지금 노동이죠, 노동만 들어간다. 그렇죠? 필요한 노동만 들어가는데 노동의 투입량이면 투입량이면 작은 게 좋고요. 그렇죠? 생산량이면 큰 게 좋은 거죠. 자, 이렇게 빨리 했을 때 여기 지금 투입량이니까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게. 그래서 작은 게 좋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했더니 자 우선 A국은 그렇죠. A국이 있고 B국 나라를 한번 보세요. A국과 B국이 무엇을 만들고 있냐면 두 재만 만들고 있죠. 자동차하고 옷. 자 보니까 자동차에서 A국은 50명 그렇죠. 쓰시면 되죠. 50명. B국은 40명. 누가 잘하죠? B국이 잘하네요. B국이. 자 옷도 A국은 80명.
비국은 옷은 30명. 자, 이때 우리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자동차도 비국이 잘하고 옷도 비국이 잘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차 절대 우위 B국, 자동차 절대 열이 A국, 옷 절대 우위 B국, 절대 열이 A국. 그래서 절대 우위와 절대 열이는 두 개 다 한 나라 가질 수 있어요. 절대 우위, 절대 열이.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교육을 못 하죠. 왜?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에서는 자기가 잘하는 거를 특화해서 교환해야 된다 그랬었는데 지금 비국이 자동차로 잘하고 옷도 잘 만드는데 이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에서는 교육이 발생하는 그 효과를 설명할 수가 없죠. 이때 나온 게 바로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이 되겠죠. 자, 여기 여러분들 뭐 이 상대 이 비교 이 비율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이거 태셋이에요. 가장 쉽게 하는 방법. 10명 하게 되면 그렇죠. 지금 한 10명 차이고 50의 비율이 하게 되면 그렇죠. 한 10%, 20% 정도 되겠죠? 20%. 자, 80, 30. 그러면 벌써 50명 차이니까 굉장히 갭이 크네요. 그래서 자, 비교의 찾을 때는 그러니까 둘 다 잘하지만 비국은 더 잘하는 거. A국은 덜 못하는 것을 특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국은 당연히 옷을 훨씬 잘하는군요. 그럼 비교의. A국은 자동차를 덜 못하는군요. 그래서 A국은 자동차의 비교 우위, B국은 옷의 비교 우위가 있다고. 비교 우위는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 우위가 아니면 비교 열이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외울 필요도 없고 아무튼 비교 우위는 하나씩밖에 없다. 근데 절대 우위는 두 개 다 가질 수 있다. 절대 열이도 두 개 다 가질 수 있지만 비교 우위, 비교 열이는 하나씩밖에 없다. 근데 비교 열이라는 표현 잘 안 써요. 그냥 비교 우위만 쓰죠. 그러면 비교 우위가 내가 가졌으면 쟤는 상대방은 비교 열이겠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옳은 설명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A국은 두 상품에 대해서 A국은 다 못하잖아요, 지금. 절대국이 아니고 B국이지. 그렇죠? 자, 이런 문제는 정말 이거 기억 찾으면 정말 안 되죠. 그렇죠? 자, A국은 자동차에 뭐가 있죠? 비교 우위가 있다. 지금 방금 파란색. 맞네요. 그렇죠? 니은 자동차에 비교 우위가 있다. A국, B국이 무역을 한다면 B국은 자동차를 수입할 것이다. 왜? A국이 만들고 본인들 옷을 만들면 되니까. 자, A국, B국이 모두 무역을 한 다음에 A국 두 상품을 모두 수입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비교 우위를 찾는 문제. 답은 니은, 디귿. 그렇죠? 왜? 리을은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씩 맞바꿔서 하나씩 특화해서 A국은 자동차를, B국은 옷을 특화해서 만들어서 교육하게 되면 둘 다 이득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이니까요. 자, 세 번째 문제. 자, 19세기 국제 경제에서 이제 노동이 이동했다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옛날 만화가 있었어요. 엄마 치서 산말리라고.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탈리아에 있는 아마 걔는 마르코 같아요. 걔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주인공이 지금 나이로 치면 거의 이제 7, 80 됐을 텐데, 그렇죠? 아르헨티나. 무슨 내용이냐면 이탈리아에 있는 마르코가 그 산말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일을 하러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아르헨티나로 갔어요. 아르헨티나. 그럼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 이탈리아보다는 아르헨티나가 훨씬 더 못 사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르헨티나가 훨씬 더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고, 그 이유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목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이탈리아보다는 훨씬 더 잘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는 노동 생산성은 높은데 사람이 많으니까 임금이 싼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 노동 생산성을 좀 더 쳐줄 수 있는, 즉 사람의 노동력의 값이 더 높은 나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그래서 1821년부터 보시면 자, 1825년 사이에 영국, 독일, 이탈리 등 유럽 국가에서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 등 신대륙국가 이주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로 일하러 간, 그죠? 일하러 간 엄마를 찾아서 가는 엄마 찾아서 산말리. 이 만화가, 그렇죠? 이게 나올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배경이었었죠. 자, 그러면 잘못 설명하고 있다. 잘못 설명한 거 찾으라는 얘기. 잘못 설명한 거. 자, 1번. 노동 생산성이 높은 곳을 낮은 이동했다. 이탈리아는 일을 잘하고 아르헨티나는 사람이 적으니까 일을 못하고, 한마디로 임금은 비싸고, 그래서 수송수단의 발달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이 이동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동하고. 자, 3번. 유럽 국가에서는 노동 생산성이 상승하고 신대륙 국가에서 노동 하락, 아니죠.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 신대륙, 즉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로 가서 일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곳에 노동 생산성이 또 향상되고 좋아진 일이 생겼겠죠. 답은 3번. 근데 자, 4번 읽어봅시다. 국제적으로 임금 격차가 있었죠. 이 아르헨티나는 호주에는 미국에는 캐나다의 사람들이 적으니까 임금이 비쌌을 것이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영국, 독일, 이탈리아는 사람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임금이 쌌으니까 사람이 옮겨가면서 그쪽 임금을 올리고 이쪽 영국, 독일, 이탈리아 임금은 점점, 그렇죠? 뭐 좀, 그러니까 임금이 쌌으니까 올라갈 거고, 아르헨티나 쪽 신대륙에서는 임금이 내려가는 그런 이제 임금 격차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겠죠. 그리고 5번 국제적으로 노동시장의 왜곡에 대한 비효율성이, 왜 비효율성이 있을까? 이쪽 유럽엔 사람들이 많고 이쪽 신대륙엔 사람들이 적고 이렇게 비효율성이 발생하겠죠. 왜곡이 발생하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게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판단해요. 논리적으로. 이게 이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이제 1번 같은 거 찍을 수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생각을, 그래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문제네요. 자, 어떤 경제학 교과서를 두 가지 그룹으로 딱 보니까 이거 가격 차별이네요. 이용이 전공자 사람들은 이제 1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하드카피, 그렇죠? 하드본이라고 그러죠. 딱딱한 이 이게 좀 딱딱한 겉표지, 고급 양장본을 구입할 용의가 있다. 그렇죠? 사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40만 명의 일반 독자는 이 책값이 5천 원이면 사요. 그러니까 3만 원이면 절대 안 사요. 그런데 3만 원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1만 명의 바로 경제학 전공자들이죠. 수험생들. 자, 그러면 이 출판사는 두 독자층을 상대로 양장본과 소프트 커버, 즉 이 종이 이 겉표지를 3만 원과 5천 원으로 판매하는 차별 전략을 가격 차별하겠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내용은 똑같아요. 자, 그렇죠? 동일한 재화를 시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달리, 그죠?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했냐면 바로 가격 차별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가격 차별은 소비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가격 차별은, 자, 너는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어? 나는 3만 원. 솔직히 여러분들 하드 커버나 소프트 커버는 그게 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거의 6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드카바를 사겠다는 10,000명에게는 하드카바 씌워주고 3만 원을 받고, 아니 나는 어차피 그거 오래 가지고 있는 책이 그냥 보기만 하면 돼. 5천 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출판사는 이 책을 만드는데 다 5천 원 이하가 들겠죠. 특히 이제 이 소프트 커버 같은 경우는. 그래야만 MR이 MC보다 크니까 만들 거니, 그렇죠? 만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소비자의 잉여도 이제 증가하죠. 왜 증가하게 되냐면 지금 5천 원짜리를 안 만들게 되면 저 40만 명은 책을 못 봐요. 그러니까 5천 원의 이 지불료가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소프트 커버로 40만 명에게 팔고, 그리고 1만 명의 학생과 수험생에게는 3만 원짜리 하드 커버를 팔게 되면 다시 이야기하면 그 출판사는 그만큼 이득을 크게 볼 수가 있겠죠. 절대로 여러분들 책은 5천 원 이상 안 들어가요, 지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MR, 즉 마지널 리베뉴가 뭐보다 크다? 마지널 코스트보다 이제 큰 상태에서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자, 문제 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고 정체 사회 후생도 증가하는 게 답 1번. 자, 사실은 수험장에서는 여기까지만 읽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또 뭐지? 2번, 3번, 4번. 재밌네. 풀어볼까? 이것도 있지만, 뭐지? 이러면서 이건 틀린 거야. 뭐지? 이러면 틀린 거고, 재밌네. 2번, 3번, 4번, 5번 읽으면 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자,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지만 소비자 잉여는 지금 그대로이다. 아니죠. 여기 지금 싸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 차별은 생산자 잉여 영향을 주지 않는, 아니 이거 왜 한다고요? 생산자 잉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단일 가격을 판매할 때보다 기업의 이윤 감소한다? 증가하죠. 왜?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싸게 사겠다는 사람은 싸게 주는데, 또 여기서 여러분들 절대로 뭐가 있으면 안 된다? 예, 교차판 저기 이 재판매 리세일. 그런데 재판매가 안 일어나요. 왜? 지금 의도가 달라요. 1만 명의 사람들 나 하드카바 살 거야 하는 게 있었고, 그럼 너 맞춰줄게 하드카바를. 그럼 난 하드카바 필요 없어요. 그러면 너한테는 5천짜리를 팔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재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재판매는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소주 같은 경우에. 소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집에서 마시는 소주하고 술집, 그러니까 이 음식점에서 마시는 소주가 다르죠. 맛이 다르나요? 아니, 맛 똑같아요. 그럼 뭐가 라벨이? 다 똑같아. 다 똑같지만 세금이 다르죠. 그러니까 만일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집에서 마실 수 있는 소주를 1,000원에 살 수 있게 세금을 싸게 줬는데, 이 소주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사서 포장마차에서 팔거나 유흥지구점에서 팔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할인점에서 또는 슈퍼에서 또는 이 편의점에서 파는 소주 뒤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유흥음식점 주점 판매 불가라고 돼 있어요. 판매 불가. 이게 딱 찍혀 있어요, 진짜.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판매 불가라고. 왜? 그 소주는 어디서만 먹을 수 있다? 편의점, 할인점, 슈퍼에서 사서 집에서만 먹는 술이고, 일반 식당이나 유흥주점이나 음식점에서 먹는 술들은 다른 루트로 들어오는 거죠. 세금을 조금 좀 더 부담을 시켜서. 이게 바로 가격 차별이죠. 그러니까 재판매 못하도록 찍어 놓은 거예요. 자, 그렇죠. 그래서 자, 단일 가격을 판매할 때보다 기업의 이윤은 더 증가하겠죠. 자, 단일 가격이라 효율적 자원 배분 아니죠. 효율적 자원 배분하면 값싸게 5,000원에 보겠다는 사람도 보게 해줘야 되고, 3만 원에 하드카버 사겠다는 사람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하드카버는 3만 원, 소프트카버는 5,000원 해서 어떻게 보면 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더 훨씬 더 충분히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네요. 1번. 자, 지금 이제 마지막에 나왔는데요. 얘도 이제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었냐면 탄력성 배운 적이 있어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탄력성 확인하시고. 탄력성이라는 게 뭔데요? 반응의 정도예요. 반응의 정도. 근데 원칙이 있어. 원칙이 뭐냐면 수요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하락한다. 원칙. 자, 공급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은 증가한다. 원칙. 그런데 수요는 가격이 올라갈 때 떨어지고, 공급은 가격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 이 올라가는 건 이게 방향성은 원칙인데, 이게 또 반대가 되는 것도 있어요. 무슨 뭐 벤제, 뭐 열등제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 우선은 원칙. 수요는 가격에 반대, 공급은 가격에 같은 방향. 그런데 그 정도가 어떤 거는 더 세고 어떤 것은 약하고, 한마디로 가격이 올라가는데 수요는 감소해야 되는데, 어떤 건 많이 감소하고 어떤 건 적게 감소한다는 거죠. 그럼 많이 감소하는 건 뭘까요? 별 필요 없는 애들, 사치제. 우리 입장에서 사치제.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아니면 저 거의 반응 못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음식, 농산물, 쌀, 이런 애들. 여러분들 가격이 올라갔다고 어머니가 야, 밥 그만 먹어 이러진 않죠. 야, 배추 그만 먹어 이렇게 때리지 않는다고. 왜? 그건 일정 부분 먹어야 되니까. 물론 줄일 수는 있겠지만 확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농산물은 비탄력적이죠, 수요가. 공급은요, 농산물 어떨까? 걔도 또 공급도 비탄력적이에요. 왜요? 아니, 공장에서 물건을 저 티셔츠 멋있는데 드라마에서 티셔츠가 나왔어요. 그럼 지금 절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저작권 같은 게 없다면 멋있네, 야, 찍을 수 있겠니? 예. 그럼 공장에서 막 찍어서 그 다음날 이런 데 나올 수 있잖아요. 공장에서 찍으니까 공산품은. 그런데 배추값이 얼마라고? 2만 원? 야, 나올 수 있니? 심어봐. 내일 나오나요? 내일 안 나온다는 얘기죠. 왜? 적어도 뭐 6개월, 뭐 5개월이 걸리겠지. 그리고 공급도 비탄력적, 수요도 비탄력적. 그래서 농산물의 이 그림을 그리면, 자, 수요도 어떻게 여러분들 비탄력적 하게 되면 비탄력적. 그렇죠? 공급도 비탄력적.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발생할까요? 팍팍. 그래서 파동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파동. 시장이 막 울렁울렁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반응을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응을 잘한다는 얘기는 탄력적이니까. 탄력적인 편은 우리가 어떻게 그랬었죠?
예, 이렇게. 그렇죠? 자, 이거 여러분 대충 이렇게 그림 느낌이 와야 돼요. 안 그러면 꼭 찾아서 꼭 보세요. 탄력성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1번. 다음 중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어떤 두 상품이 동일한 성격의 상품인지를 판단해 소득 탄력성을 자,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이 시험에 나왔으면 1번 찍고 가는 거예요. 다 안 봐도 돼. 무조건 이거 딱 찍고 가는 거야. 자, 상품의 성격 얘기가 나오게 되면 상품의 성격 얘기는 바로 얘네 둘 사이가 대체제니 보완제니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대체제니 보완제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사례는 무조건 커피 믹스야. 자, 커피 믹스는 왜 두 개 다 동시에 이제 사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커피 믹스 안에 뭐가 되냐면 커피, 설탕, 프림이 들어가죠. 그래서 커피, 설탕, 프림은 무슨 관계일까? 서로 간에 맛을 풍미를 높여주고 달달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방 커피 만들어주니까 얘네들 사이를 우리가 보통 뭐라 하냐면 보완제라고 하고요. 보완제. 또 커피 믹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커피 믹스 양대 산맥, 그죠? 그 맥심 모카골 뭐 M 그죠? M 그죠? 모카골 뭐 이렇게 이런 회사가 있고요. 그죠? 이런 게 있고 테이스터스 초이스의 그죠? 뭐 슈프리 뭐 이런 기업 회사가 있어요. 그죠? 자, 모카골드하고 슈프리 뭐 무슨 관계일까? 얘네는 무슨 관계일까? 자, 얘네를 대체 관계라고 그래요. 대체제. 왜? 모카골드만 가격이 올라갔어요. 슈프림은 안 올라갔어. 그 사람들이 어차피 그게 그거지 뭐. 그러면 나는 모카골드를 안 먹고 뭘 먹겠다? 슈프리모를 먹겠죠. 슈프리모를. 자,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해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상대의 그죠? 이 수요가 증가하면 이 관계를 대체제다 그래요. 맞잖아요, 지금. 모카골드의 가격이 올라갔더니 슈프리모의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무슨 관계? 대체 관계. 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커피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프림의 수요는 어떻게 됐다? 떨어지겠죠. 커피가 올라갔다고 프림만 먹는 사람이 없다고요. 같이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커피 가격이 올라갔는데 프림의 수요가 떨어지면 이들 관계를 우리가 보완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말 의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소득 탄력성이 아니라 무슨 관계, 뭐라고 써야 될까요? 예,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 얘기를 해야 돼요. 교차 탄력성 더 정확한 건 여러분들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더 풀도록 하고. 자, 2번. 필수적인 것이 판명하기 위해서는 가격 탄력성. 필수적이면 가격 탄력성이 클까 작을까요? 작고 필수적이지 않으면 가격 탄력성이 크겠죠. 자, 기펜제란 건 뭐냐면 이런 거 여러분들 소득이 늘어날수록 안 먹어. 원래는 소득이 늘어나면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정상지 얘기를 할 때. 그렇죠? 그럼 기펜제는 어떤 건데요? 주로 그런 거 있잖아. 야, 이걸 어떻게 먹어? 이 뻑뻑한 거를 학생 때 대패 삼겹살 먹었지. 내가 취업했는데 대패 삼겹살 먹겠니? 무슨 거의 이제 뭐 열등제 비슷한 그 표현으로 그죠? 기펜제라는 표현 쓰는데 소득 탄력성은 음액값. 왜? 소득이 늘어날수록 줄어드니까 반대에 나오니까 음액값을 갖는다. 그렇죠? 자, 하이트 맥주, 진로 소주 얘네가 이제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 이름이 하이트 진로가 됐어요. 얘네들이 인쇄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무슨 관계일까? 그렇죠. 얘네들이 서로 간의 관계가 많으면, 관계가 묶어서 다니면, 얘네들이 그죠. 보완제 관계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얘네들이 합병하게 되면 가격을 가지고 장난칠 수가 있어요. 왜? 이유가 뭐냐면, 얘네 둘이 같이 먹어야 돼. 그렇죠. 같이 먹게 되면 하나 값을 올렸다고 이게 당연히 얘도 소비가 늘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통 이제 이렇게 과점에는 독점 체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바로 교차 탄력성을 봐야 되고요. 자, 방금 이제 얘기했듯이 농산물은 단기에서 왜 단기라는 표현을 썼냐면 시간이 지나면 심으면 나오니까. 그래서 단기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어떨까요? 그렇죠. 낮다. 낮은 이유가 뭐야? 심었다고 그 다음날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낮기 때문에 뭐가 생길 수 있다? 가격 변동폭이 클 수 있다. 정말 다 좋은
그렇죠? 표현이니까 시험 때는 1번만 찍고, 자, 지금 공부할 때 여러분들, 가격 탄력, 서민의 필수인지 가격 탄력성. 이게 탄력성이 작으면 필수지, 탄력성이 크면 사치지, 기펜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비를 줄이니까 그렇죠? 하이트 맥주하고 진로 소주가 어떤 관계인지 보려면 교차 탄력성 봐야 되고, 농산물은 그림, 아까 이 그림 그렸었죠, 여러분들? 이 그림, 그렇죠? 수요도 비탄력적, 공급도 비탄력적.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 파동. 한마디로 가격 변동폭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테스트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